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안선입니다. 해안선의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날 굉장히 핫했죠. 우리 또 크루즈 단톡방에서도 되게 열기가 뜨거웠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관심이 많아져. 그거에 대해서 좀 이슈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무순위 신청에 대해서 한번 무순위, 미계약분, 미분양, 쭈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이 무순위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무순위로 취득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게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안 걸리고 또 지역도 상관없기 때문에 또 다주택자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순위도 우리가 알면은 분양권 취득할 때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제가 있는 분양권 중에서도 무순위로 취득한 분양권이 꽤 많죠. 또 그렇게 취득했던 것들이 나중에 또 제가 실입주 해도 되고 아니면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된 단지도 있고 해서 오늘 주제는 무순위, 미계약분, 미분양, 무순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순위란 분양사에서 모집 공고를 통해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를 하고요. 입주자를 모집하고 나서 남은 자녀 물량을 말하죠. 우리 청약 제도상에서 특별 공급도 가져가고 1순위도 가져가고 1순위에 미달라면 2순위까지 가져가는데 이렇게 다 분양을 하고 나서 남은 자녀 물량을 이제 무순위에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거죠. 또 무순위에서 뽑히기도 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추첨을 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미분양이랑 미계약분, 무순위에 대부분 미분양과 미계약분을 주는데 요거에 대한 개념도 한번 볼게요. 미분양은 1순위, 2순위에서 마감을 못하고 남은 자녀 세대를 말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오는데요. 79제곱미터 A, B 1순위를 뽑았는데 1순위도 이렇게 미달이 나고 2순위도 뽑았는데 이렇게 2순위도 미달 난 거를 미분양 났다고 얘기하죠. 미분양 났다고. 미분양 난 단지 경우 좀 인기가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 진짜 인기 있는 단지들은 1순위에서 그냥 완판이 되거든요. 1순위 완판이라 하면 1순위에서 마감이 되는데 좀 인기가 낮은 단지 같은 경우는 1순위에서도 이렇게 마감을 못하고 2순위에서도 마감을 못하는 단지를 말합니다. 확실히 인기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똑똑해서 청약 통장을 놓을 때도 인기 단지를 놓기 때문에 1, 2순위에서 마감을 못하고 남은 자녀 세대를 말합니다. 또 여기에서 남은 물량이 보통 당첨 부적격으로도 자녀 물량이 남고요. 여기에 직접 청약을 해도 청약을 포기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 무순위로 굉장히 많은 수가 남죠. 또 여기에 못 채워졌다는 거는 그만큼 인기가 없고 또 여기에 당첨되더라도 인기가 너무 없었나 하면서 계약을 안 한 케이스, 또 운이 나빠서 부적격한 케이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라는 개념은 1, 2순위에서 마감을 못한 남은 자녀 세대를 말한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게 이거 분양권 취득 시 청약에서는 댁으로 본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취득 시 청약으로는 무주택으로 본다. 내가 예를 들어 40점이야 가점이. 그런데 미분양으로 하나 미분양 난 단지를 가갖고 무순위로 당첨돼도 나는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또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계약이 또 있죠. 미분양과 미계약은 다른 거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계약은 1순위 또는 2순위에서 마감을 하고 남은 자녀 물량을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단지 볼까요? 76제곱미터 똑같은데 여기는 좀 인기가 좋았는지 1순위에서 1.78대 1, 1순위에서 기타 지역에서 3.51대 1, 2대 1, 4대 1 이렇게 나와서 2순위까지 안 갔죠. 2순위까지 안 가서 마감이 됐고 여기서는 100% 당첨 부적격이거나 나오는 물량을 포기 물량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다 당첨이 됐어요. 사정에 의해서 실수로 인해서 부적격을 당하거나 또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한 물량으로 남은 물량을 미계약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무순위에서 요 미계약 물건을 취득할 경우는 청약 시 유주택으로 봅니다. 유주택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죠. 첫 번째, 가점이 다 사라져요. 무주택 기간이 다 사라지고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미분양과 미계약을 알고 무순위에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안선이
분양이 67점이야. 67점인데 미분양을 받으면은 67점이 유지가 되지만 미계약을 받으면은 67점 중에 무주택 기간이 제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점 높으신 분들은 절대로 미계약을 받으면 안 됩니다. 69점으로 당첨되게 되면은 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유주택이 되거든요. 그 후에 미계약분 노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여기서 미분양과 미계약을 어느 정도 이해했던 것 같아요. 이해들 하셨나요? 미계약과 미분양. 아까도 설명했듯이 미분양은 인기가 조금 낮은 단지가 많고 미계약은 그나마 미분양 단지보다 인기가 더 높다고 보면 되죠. 특히 뭐 100대 1, 200대 1 같은 경우도 미계약건이 나오면은 거기 받으면은 뭐 경쟁력이 좋죠. 프리미엄도 많이 붙을 때고. 무순위를 이제 신청을 하는데 언제 했느냐 한번 볼게요. 이게 보통 분양 단지에 있는 분양 일정입니다. 모든 단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냥 요거는 그냥 샘플로 가져왔던 단지인데 요걸 한번 볼까요? 보통 모집 공고 하루 내지는 이틀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고요.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분양 개수, 분양가, 그리고 뭐 공급 개수 등 그 모집 공고 안에 분양하는 단지 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다 들어있죠.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또 오픈하게 되면은 이제 모델아웃을 확인해서 내가 청약하기 위해서 모델아웃을 방문합니다. 우선 방문을 해서 분양가도 보고 내부 평면도 보고 내가 청약을 할지 말지 선택을 해서, 그리고 취득세 부분은 아직 진행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수요일날 지나면 이제 특별 공급을 신청합니다. 특별 공급 날은 특별 공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고요. 뭐 예를 들어 이미 미리 뽑는 것도 있죠. 기관 추천 같은 경우는 미리 당첨자를 선정하고 선정한 상태에서 특별 공급날 한 번 더 신청을 하고, 그래서 특별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합니다. 특별 공급하는 날 신청을 하게 되면 저녁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특별 공급 경쟁률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날 1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1순위 청약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다음날 나오고요. 요즘 인기 있는 단지는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되죠. 그만큼 요즘 분양시장이 좀 핫하죠. 그죠? 1순위에서 마감이 되고, 또 일부 단지는 1순위에서 마감이 못 되게 되면 2순위까지 넘어가죠. 보통 1순위 청약하는 날 똑같이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만약에 1순위에서 미달이 났다 그러면은 다음날 2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이제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나서 마감이 될 수도 있고요. 마감이 안 될 수도 있죠. 마감이 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계약분이 나오고, 2순위까지 마감이 안 되면 미분양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제 2순위까지 청약하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요날 금요일날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보통 당첨자 발표는 12일날 밤 12시에서 12시 10분 사이에 당첨자 발표가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청약하면 꼭 밤에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12일날 낮 한 8시 반쯤에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뭐 축 당첨, 베스티움 에코폴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오겠죠. 그러면 문자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전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첨자 발표가 된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기는 표기가 안 됐는데 서류를 내는 기간을 정해서 3, 4일 동안 모델하우스 가서 기본 서류, 뭐 인감증명서, 초본, 뭐 등본, 그리고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져가서 내가 정확히 청약을 해서 당첨 부적격인지 아닌지 여기서 한번 걸러주고요. 또 여기서 걸르지 못한 거는 뭐 국토교통부, 한국금융결제원 뭐 등등 쪽 기관에서 당첨 부적격을 통보를 보냅니다. 그러면 소명을 하게 되면은 당첨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당첨 부적격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당첨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23, 24, 25 본 계약이 진행됩니다. 이 본 계약 진행일은 보통 3일 정도 두고요. 단지마다 틀리지만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여기 아파트가 한 2000세대의 아파트다. 이 3일 동안 2000명 가까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1일차, 2일차, 3일차 계약이 끝나면은 26일날 예비 당첨을 뽑습니다. 모델하우스에 모여서 계약하고 남은 물량, 아까 남은 물량 말씀드렸죠? 계약 포기 내지는 당첨 부적격분을 예비 당첨자가 가져갑니다. 예비 당첨자가 가져가고요. 보통 무순위는 이게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무순위 같은 경우는 보통 예비 당첨이 끝난 다음날 토요일날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번 주 국가 뭐 줍줍의 날이라고, 저번 주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5곳에서 동시에 미계약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보통
보통 토요일날. 토요일날 왜 많이 하냐면 시간도 그렇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토요일날로 많이 잡고 있죠. 그리고 뭐 단지마다 달라요. 사실 평일날 하는 케이스도 있고 휴일날 또 일요일날 뭐 자기네 분양 주최 측 마음이니까 이건 정해진 거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 보면은 예비당첨 끝나고 다음날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미계약분을 이렇게 하는데 미계약분도 또 종류가 있죠. 미계약분 무순위도 종류가 있어요. 이걸 단일화 시키지 않고 모델하우스 주최 측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미계약분 처리하는 거는 뭐 정부에서 관여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무순위에 대해서 볼 때 첫 번째는 인터넷 신청이 있죠. 요거는 참 깔끔합니다. 요 인터넷 신청의 장점은 집에서 컴퓨터 또는 뭐 집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또는 핸드폰으로 되게 편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죠. 요거는 대략적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좀 가져온 건데 자녀 세대 신청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해라. 저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많이 하는데 보통 핸드폰 번호로 인증해서 로그인 하고요. 거기에 자녀 물량 뭐 559제곱미터가 있고 84 있고 거기서 이제 알아서 골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선택하게 되면은 되게 편하죠. 편한 만큼 신청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가 만약에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 전국 성인 기준에서 다 청약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하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 많고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어떤 단지는 어느 정도였냐면 10세대 모집하는데 10만 명이 청약했다고 하네요. 그 10만 명이 어디냐면 대전에 있는 이편헬스장 도마 거기 같은 경우는 10가구 모집 중에 10만 명이 청약을 해서 경쟁률 10,000대1 그리고 그 안에는 허수들이 엄청 많죠. 그냥 막 묻지마 청약이야. 당첨되더라도 계약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허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계약분이 많이 난 단지들은 이거 잘 안 해요. 왜냐면 미계약분이 400개가 났어. 그런데 이렇게 청약하죠. 그럼 사람들이 인기가 조금 없나 잘 안 갑니다. 계약하러. 그러다 보니까 또 뭐 100개씩 나와. 그러면 분양 주최 측에서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말 인기 있는 단지 예를 들어 미계약분 10개 뭐 7개 있는 단지에서 당첨자를 10명 뽑고 예비 당첨자 한 20-30명 뽑아갖고 무조건 계약을 마무리 짓게. 인터넷 추첨은 보통 보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단지 그리고 미계약분이 좀 적은 단지를 이렇게 인터넷 추첨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인터넷 추첨으로 당첨된 케이스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가끔 보긴 봤는데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당첨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 비슷하고 전생에 나라를 구하거나 이거는 나라 구할 정도가 아니야. 전생에 우주를 구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 추첨으로 당첨되기는 정말 어렵다. 두 번째 선착순 추첨. 자, 선착순 추첨 볼까요? 선착순 추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느 일정 시간에 모델하우스 모여서 선착순 얼루 선착순 모델하우스로 선착순 모델하우스에 여기 일정 보면은 모델하우스에 2시까지 추첨 예정이니까 모델하우스에 12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선착순으로 입장한 그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인터넷보다는 좀 덜하죠. 이게 최대 마케팅이 되죠. 왜? 일스테이트 어울림 효자에 1248세대가 분양을 했는데 인기가 약간 그래서 한 400개의 미계약분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완판시키기 너무 좋죠. 왜? 사람을 오라고 합니다. 귀찮게.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죠. 뭐 1000명에서 2000명, 3000명 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조급하고 초조하고 막 흥분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거에 대해서도 막 짜증을 내고 특히 요번에 겨울이라서 그렇죠. 여름 돼봐요. 특히 미계약분 선착순 동호수 추첨은 여름이 최악입니다. 왜? 불쾌지수가 막 올라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선착순 처음 가봤는데 2번 못하고 맞아요. 힘들어요 이거. 에너지 엄청 쓰게 됩니다. 저도 여기 가면은 진 빠져요 확실히. 그래서 선착순 추첨을 가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운빨이죠. 거기에 예를 들어 3,000명이 모였다. 3,000명 중에 뽑기를 통해서 뽑는 거죠. 번호가 뽑히게 되면 이제 동호수 지정이에요. 먼저 뽑히는 게 장땡이야. 왜? 첫 번째 뽑히면 내가 미리 줄 서면서 로얄동 로얄층을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1번에 뽑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딱 뽑히면 가갖고 제일 좋은 동호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님께서 3,000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3,000명 중에서 내가 1번에 뽑기는
계약은 정말 어렵죠. 그래도 운빨. 해안선 같은 경우는 5번이 뽑힌 적 있어요. 5번이 어디서 뽑혔냐면 부평역 호롱 하늘채. 지금 알죠? 저기 북에 있고요. 작년에 갔는데 5번에 뽑혔어. 제가 그때 당시 계약을 안 할까 했다가 5번에 뽑히는 바람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운에 맡겨야 되고요. 또 굉장히 힘듭니다. 그 좁은 모델하우스 안에서 3,000명, 2,000명, 1,000명이 모여 있으려면 주최 측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뭐 요것도 가능성이 있죠. 요즘은 분양 열기가 더 뜨거워서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부평역 호롱 하늘채 갔을 때 미계약분이 한 400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모델하우스 몇 명? 400명 정도밖에 안 왔었습니다. 운빨이 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뽑히면은 동호수를 지정해서 제가 직접 계약을 합니다. 저도 운 좋게 전면동 21층을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해서 최고 좋은 거 계약을 잘 하고 마쳤는데요. 이렇게 선착순 추첨도 있고요. 선착순 계약이라고 아주 악랄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 항상 이 생각이 들더라고. 분양 주최 측에서 결정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추첨, 선착순 추첨. 이 선착순 계약이 있어. 선착순 계약이라면 맨 앞줄부터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모델하우스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최소 하루, 이틀, 3일 동안 밤을 새야지만이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요즘 근데 추운 날 같은 경우 최근에 어딘가요? 거기 테크노폴리스 그 추운 날 다행히 이번 주 토요일 날보다는 덜 추웠지만 그때도 8도, 9도, 7도 막 그렇게 갑자기 선착순 계약을 해버리더라고요. 선착순 계약을 해버려서 저도 전날 문자 보자마자 바로 차 타고 가갖고 어쨌든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너무 쉽죠. 인터넷으로 하니까. 요거는 솔직히 조금 짜증나요. 한 7, 8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거는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냐면 나 계약 나오고 끝나니까 12시였어요. 12시. 전날 8시에 도착해서 계약하고 나오니까 12시였거든요. 그거 몇 시간이에요 이거. 16시간을 추위와 싸웠어. 그리고 나 그거 봤어. 모델하우스 들어가는 그 높은 사람이 모르겠지만 줄 서 있는 우리를 보면서 시익 웃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우리가 밤 10몇 시간씩 밤새잖아요. 그 머리에 남자들 100에 90이 다 머리에 떡이죠. 그리고 여자분들은 막 화장이 이렇게 뜨기 시작해. 거의 최악이야.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최악인 거야 이거. 그 담당자인지 우리를 쓱 쳐다보면서 시익 웃고 가는 게 약간 변태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거의 최악이죠. 씻지도 못하고 아무튼 요 선착순 계약도 있습니다. 선착순 계약. 선착순 계약은 계약 일시는 11시에 모인다. 그리고 10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10시까지 입장하기 위해서는 전날 줄을 서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선착순 동호수 지정 방식이라서 앞번호가 합니다. 선착순 계약이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어떤 거냐면 많이 안 와요. 선착순 계약은 많이 안 와. 사람들이 기겁을 하죠. 왜? 여기 같은 경우는 평일날이었거든요. 출근 못하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가면 늦지 않을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 절대 안 늦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가 아닌가 싶어. 근데 춥긴 되게 추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입술 부르트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날 계약 끝나고 나서 집에 도착해서 오후 5시부터 잠들기 시작해서 다음날 8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아주 15시간 꿀잠을 잤네요. 그래서 선착순 계약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다 잠깐 공개하기가 그러는데 특히 선착순 추첨과 선착순 계약은 그분들이 이제 나타나죠. 뻗다방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또 부동산 하시는 표를 팔든가 아니면 줄을 팔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착순 추첨에 가면은 그 알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표를 잔뜩 얻어다가 대장한테 주죠. 그럼 대장이 그 표를 다 받아다가 행동대장 아주머님한테 쭉 뿌립니다. 그럼 그 행동대장 아주머님들이 호객행위를 하죠. 요거 당첨시켜줄 테니까 얼마에 사라.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사람마다 말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면 그거를 이용해서 또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분양 주최 측에 따라서 자기네들 마음인데 저는 오히려 요 선착순 계약이라는 게 더 당첨할 확률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생한 만큼 그래도 일찍 가면 줄 서서 버티면 되니까. 또 선착순, 계약, 추첨 이런 방식이 있으니까 방식에 맞춰서 하시되 그리고 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요. 특히 요번에 일요일날 봐도 어떤 분들은 난로도 가져오고
또 핫팩, 신발. 제가 추운 날 밤새 보니까 가장 추운 곳이 다리의 발이 가장 추우니까 등산 양발 내지는 보온화, 특히 여성분들은 어우부츠 있죠, 어우부츠 꼭 내복 입고 오세요. 내복을 입고 와야지 내복을 안 입으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배고프는데 이게 줄을 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의자도 필요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착순 추첨도 내가 줄 서면은 앞뒤 사람을 알게 되거든요. 뭐 친해지다기보다도 앞뒤 사람을 알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저 잠깐 화장실 좀 갈게요 라고 해서 화장실 다녀도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룰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도 되고, 요거는 뭐 약간 유도리 있게 앞뒤 사람 서로 위해주면서 얘기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붙이는 핫팩이 있더라고요. 이제 발등에다 붙이는 거, 또 이게 흔드는 핫팩,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조 배터리랑 핸드폰 충전이야. 왜냐면 16시간 하면은 뭐해 거기서 맨날 핸드폰만 보지. 저는 그냥 뭐 동호수도 한번 더 체크하고,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 반땅 필수. 또 핸드폰이 중요한 게 나중에 계좌 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먹을 거는 모데라스 근처에 보면 편의점이 보통 있더라고. 저도 이제 보니까 편의점이 있어갖고 편의점 가갖고 배지밀 따뜻한 거 배고프면 가갖고 컵라면 먹고 와도 되겠죠. 편의점용 김밥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긴 줄을 서면서 계약을 하는데 요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뿌듯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선착순 계약에 진짜 제가 봐요. 제가 이제 전날 6시부터 줄을 섰어. 근데 이제 아침 11시에 입장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새치기 들어온다? 아마 살인 날 것 같아. 쉽게 못 들어와요. 쉽게 그냥 못 들어와. 그리고 거기 줄 서는 사람들끼리 룰이 있어. 그리고 딱 일자로 절대 못 들어오게 줄 섭니다. 이게 사실 새치기 이것도 항상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해안선 17시간 썼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와이프가 왔다 쳐요. 그럼 내가 앞뒤 사람한테 얘기해요. 저 나가고 제 뭐 와이프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하면 내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해줘. 그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내가 계약할 거 와이프 계약하나 똑같으니까. 특히 싸움이 되게 많이 나요. 싸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싸움하는 거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서로 뭐 손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지 우리 일반인들이 분양 받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케이스는 좀 없고요. 줄서기 알바도 있나요? 예, 줄서기 알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줄을 선다. 줄 서는 알바비가 25만원 정도 한대네. 20에서 25. 예전에 폴에나도 그렇고 천안의 시티프라디움도 그렇고 딴 데도 그렇고, 아니 모델하우스에서 오지 않으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300명이 와. 300명이 와서 잠깐 있다가 다 나가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가 뭐 준다? 표를 줘. 그래서 내가 물었어. 할머니 딱 알바인 거 알았어요. 폴에나에서 있었던 사람, 할머니 여기 얼마 받고 왔어요? 하니까 처음에는 좀 빼시더라고. 아니라고, 그냥 아는 분이 있어서 구경 왔다고 라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원래는 표만 주고 가게 했는데 떴다방 그 대장 아저씨가 안 보내는 거야. 안 보내니까 할머니가 성질이 나갖고 저한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했냐면 37,000원 받고 왔대. 줄 서서 표하고 표를 주게 되면 나가서 할머니들 일당 37,000원 받고, 또 그 할머니가 뭐 요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할머니가 바로 태극기 부대인가요? 광화문인가? 광화문을 가신다고 하더라고. 근데 할머니가 뭐 이거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폴에나에서 한번 뛰고서 뭐 그쪽 가신다고 해갖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아무튼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시간 되시면 제가 37,000원 줄 테니까 표를 해갖고 손을 다 주세요. 농담이고요. 할머니 분노가 투잡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랬지. 폴에나에서 할머님 37,000원 받으셔갖고 힘든데 줄 서고 힘든데 그러지 말고 여기 조금 내려가면 온양온천 있으니까 뭐 온천 하시고 복귀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할머님은 안 된대요. 광화문 가야 된대. 그래서 뭐 내가 거기서 말릴 수는 없었지만 그 할머니의 분노, 아니 표만 주면은 돈 받는 건데 이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화가 나갖고 뭐랬냐면 이런 데 온 사람들 다 잡아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그 기억이, 폴에나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맞아요. 가능성 면에서는 인터넷이 제일 없고 그 다음 가능성은 이 선착순 추첨, 그 다음은 선착순 계약. 이게 힘든 만큼 이게 제일 쉽고 조금 어렵고 가장 어렵고, 계약으로 따지면 이게 확률이 제일 높고 두 번째, 세 번째 힘든 거에 대해서 비례하는 것 같네요. 힘든 거에 대해서 당첨 확률은 높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거는 뭐냐면 미계약분에 대해서 한번 쓱 얘기했는데, 미계약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그 얘기 제가 강의 때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